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베이지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베이지북을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실전 투자 전략까지도 세울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 전략까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지북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경제 데이터를 볼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셨던 게 바로 고용 데이터였겠죠. 그런데 고용 데이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8월 달 때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면서 주가가 10%나 빠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용 데이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월 6일 날에도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또 발표가 되었는데 이때는 침체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에는 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경제가 엄청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시면 이 고용 데이터가 거의 1개월마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8월 달에는 침체 온다더니 9월 달에는 침체가 아닌 것 같고 10월 달에는 갑자기 경제가 엄청 좋아졌답니다. 이렇게 워낙에 이 데이터에 대한 변동성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 비농업 고용지수 가지고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면 아예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비농업 고용지수나 물가처럼 하나의 데이터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보고 이거를 결정하자.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도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을 맞춰가지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는 총체적인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과연 대체 이 총체적인 데이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12개의 지역에서 각종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노동 시장은 어떻고 물가는 어떻고 이런 식의 모든 전망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발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베이지북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 FMC라고 해서 기준금리 결정할 때 있죠. 이때 쓰는 자료가 바로 이 베이지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베이지북에는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전반적인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번에 발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베이지북이 어떻게 지금 발표가 되었는지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베이지북을 해석을 하려면 이번 달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7월 달 데이터, 8월 달 데이터, 10월 달 데이터 다 동시에 분석을 해야지 지금 이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베이지북을 7월 달부터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7월 17일 날 때 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는 경제 활동이 한 12개 지역에서 다 좋았는데 갑자기 한 5개의 지역에서 우리 경제 활동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17일 날 때 우리 베이지북을 보고 어떤 식의 느낌들이 있었냐면 이제는 경기가 과열된 구간에서 이제 식어가는 게 보인다.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다시 한 번 더 7월 17일 날 때 이 베이지북에서 경제가 약간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8월 2일 날 때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7월 17일 날 때 지금 베이지북에서 경기 둔화가 보이는데 갑자기 실업률까지 급등한다고 이거는 완전히 침체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던 게 바로 8월 2일 날 블랙 먼데이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 흐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9월 4일이 되었습니다. 9월 4일 날에도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었냐면 정말로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9월 4일 날에는 3개 지역에서만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9개 지역에서는 정체 또는 경제가 감소한다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9월 달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50bp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슈가 9월 달 베이지북 이후에 나왔던 것이고 실제로 9월 달 FOMC에서 50bp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10월 달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놀랍게도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정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 베이지북을 바라봤을 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경제가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과열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에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뭐 침체다 이게 아니라 경제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베이지북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베이지북에서 하고 싶은 거는 7월 달에는 경기가 과열 구간이었는데 이제 경기가 식어가면서 지금 정상화 구간들이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데이터들도 우리 과거와 비교해서 더 하락한 건 같지는 않고 지금은 정상화 구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베이지북의 내용이라고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건 언제 하락을 하냐면요. 경기 침체 구간에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이지북의 내용은 뭐다? 침체는 아니고 과열과 정상화 이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구간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야 8월 1일 날 때 고용 데이터를 보고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거야 라면서 주가 하락에다가 베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9월 6일 날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진짜 침체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 경기 정상화를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 이후에는 경제 데이터들이 다 괜찮게 나오면서 지금 뭘 반영을 하고 있냐면 노랜딩까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10월 4일 날 때 고용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오면서 야 이거는 경기 정상화를 넘어가지고 경기가 과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채권 금리도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의 시나리오들을 그리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은 약간 경기 과열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요.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에서 어떤 데이터를 바라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때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데이터일 거예요. 그럼 해당 고용보고서를 보고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가 더 과열이라고 믿었다가 아 아니구나 경기 정상화구나 이걸 반영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11월 1일 날 때 고용보고서를 봤더니 경제가 악화되는 데이터가 실제로 떠버리는 거죠. 그냥 지금 베이지북의 내용처럼 우리가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요 라고 하면서 고용 데이터가 나빠지는 데이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까지 경기 과열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야 이거 경기 과열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의 일시적인 쇼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 때는 이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베이지북 내용에 따르자면 그냥 지금은 정상화 구간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들은 너무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열 아니면 침체 이렇게만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동성이 커질 때 이것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이걸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핵심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최대한 약간의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시장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에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의 상태는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요. 경기 정상화 구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경기가 정상화되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가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체가 아니면 하락장은 아닙니다. 조정장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지금 시장은 약간의 과열인 상태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생각보다는 경기가 약간 나쁘구나. 이거는 한 번에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일단 지금 시장의 생각보다는 경기가 약간 약한 애 정도를 시장은 한 번은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올 수가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락장은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야 하락장 올 거니까 숏패팅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주식 비중이 너무 많거나 내가 만약에 3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금 리스크를 대비를 해볼까, 이 정도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의 투자 전략들을 펼치게 되냐면 최근에 경기에 되게 민감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경기에 되게 민감했던 종목들을 다우지수 같은 곳으로 변동성이 되게 낮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왜냐하면 저는 하락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은 조정이 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정이 온다면 약간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조금 변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한다는 게 저의 지금 투자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 내용은 오늘 멤버십 커뮤니티에다가 실제로 제가 매매한 종목들과 기록들 그리고 근거까지 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멤버십 분들은 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지금 채권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경제가 좋다는 지표로 한번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기대감에 한 번 더 튀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채권을 매매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면 저는 4.3%를 찍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4.3% 구간이 왔을 때 제가 분할로 레버리지 만기가 긴 걸로 들어간다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채권 금리가 튈 수 있어요. 이 해당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한다면 분할 매수의 폭을 12월 달까지도 고려를 하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을 매수하는 타이밍들은 언제가 있을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10월 달 고용 데이터가 만약에 잘 나온다면 10월 달 데이터가 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까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월에서 12월 달에 있어요. 이때가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총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건데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일단 기회를 줬으니까, 일단 저는 10년 채권 금리 0.3% 부근에 도달을 한다면 채권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해당 구간에 거의 돌입을 해서 저는 매수를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 금리가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이 11월 1일 날 때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잖아요. 이 타이밍 때 또 채권 금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트럼프까지 당선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또 채권 금리가 튀어오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1월 1일 날 때 고용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1번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 매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이렇듯 채권 매수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제가 바라보기에는 저는 매수를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매매를 했던 가격들과 비중들, 그리고 타이밍들, 근거들은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 이 생각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 영상으로는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